자, 주택법 보겠습니다. 주택법. 자, 목적 됐고요. 2절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먼저 주택이 뭐냐? 주택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줄거세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뭡니까? 부속 토지 동그라미 하세요.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시험 볼 때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포함되지 않는 걸로 가끔 떠요.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자, 2번 단독은 뭐냐?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요. 공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예요. 기술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있는 것만 빼면 돼요. 건축법상 단독과 공동은 각각 4개지만 주택법상 단독과 공동은 공간은 아니에요. 기숙사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가지. 맨 마지막에 네 번째인 것만 빼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 방법 다릅니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에요. 왜? 주택도 엄연히 건축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건축법이 처음엔 하나 있다가 건축물이 자꾸 방대해지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인데 주택을 띄어낸 겁니다. 그 중에 좀 큰 것들만, 좀 작은 건축물까지는 건축법에 내버려두고 큰 건축물은 나가서 새롭게 살림 차리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어린 자녀가 살다가 애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결혼하면은 분가시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건축물의 건축법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분가시켰는데 그 주택의 일부 큰 것들,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 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 밑으로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택 일부고 주택에 적은 것들과 나머지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택은 뭐냐? 준주택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바로 공동이 아니고 준주택입니다. 아시겠죠? 다중생활시설, 그죠? 이것도 준주택입니다. 자, 노인복지, 당연하죠. 뭐, 노유자 아니면, 건축법상은 노유자인데, 여기서는 준주택입니다. 오피스텔, 건축법상은 업무시설이죠. 여기서는 바로 준주택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뭐 일부분, 뭐 2종 근생도 있고 있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준주택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국민주택 별표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판사합니다. 좀 쉬운 것들은 그냥 책을 통해 읽어주시고요. 자, 용어 자체가 재밌잖아요. 국민주택이다. 좀 풀이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주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이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거의 서민들, 그죠? 중산층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자 한다면은 최소한 대형 주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형주택 이해야 되겠죠. 바로 중소형. 우리가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중형과 소형을 구분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85제곱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60제곱미터입니다. 요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꺼내보세요. 휴대폰 꺼내봐요. 휴대폰 꺼내보세요. 계산기 쳐가지고요. 85제곱미터를 곱하기 얼마 해야 평 나오죠? 0.3025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25.7평 하면 되겠죠? 25.7평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32평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봐요. 전부 대형이야? 고급 빌라거나 보니까 다들 소형 고급 빌라 10억짜리 하는 거. 그러면 흔히 우리가 32평이라고 말하는 것이 85예요, 85. 아시겠죠? 예. 그동안 우리는 계속 사기쳐왔죠, 그죠? 얼만데? 자, 25.7평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사기쳐온 겁니다. 32평 한다고. 아니죠? 얼마죠? 25.7평입니다. 즉, 그러니까 85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모든 면적 기준은 평으로 안 하지 않습니다. 85. 이것이 뭐라고요?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얼마라고요? 25.7평이다. 등기부 등본에는 85 돼 있던가 아니면 84. 일반적으로 84라고 돼 있을 겁니다. 왜? 85보다 84가 더 혜택이 있거든요. 나는 배웁니다. 84와 5, 1제곱미터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여튼 간에 85 이하가 바로 중형. 그럼 여러분들 60 해봐, 60. 60 곱하기 0.3025 해봐요. 에라이 18 나오죠, 그죠? 18.15평 나올 겁니다. 18평이죠. 이것이 우리가 23평, 24평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사기쳐온 면적입니다. 몇 평이에요? 18평. 주거 전용 면적이. 그럼 왜 우리는 25.7평을 가지고 26평을 가지고 32평이라고 해왔느냐? 바로 공유 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그 계단 복도를 다 더해서 세대수로 나누면은 한 세대당 한 5, 6평 정도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합쳐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유 면적, 즉 공유 면적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7평인 85제곱미터. 왜? 등기부 등본에는 85 내지는 84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곱해줘도 당연히 25.7평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60제곱미터 이하죠. 60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23평 하는 이유는 당연히 또 공용 면적을 n분의 1로 합산한 면적을 합해서 말했을 뿐이다. 주거 전용 면적 얼마입니까? 바로 18.15, 18평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그러면 요 국민주택 규모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면 1호 또는 1세대당. 자, 호는 단독주택을 세우는 단위입니다. 조금 전에 단독, 다중, 다가구.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단독주택도 얼마든지 똑같은 평수에 지붕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건축해서 분양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 가면 합니다. 우리 없어요. 왜 없을까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맞아요.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은 하겠습니까? 같은 면적의 아파트 높게 지으려고 그러지? 달러 하나 딱 짓고
그때는 아파트 한 채 한 100억 팔면 되지.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의 땅덩어리가 있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는 게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공동주택도 보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세대와 연립 하는 걸로 못 봤습니다. 다 아파트지 또. 그렇죠. 예.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다 아파트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하여튼 단독주택이든 공동이든 간에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요? 85, 누가 100이래? 85제곱미터 이하까지. 누가 이겼어요? 저 뒤에 앉아. 보통요, 제가 경험상 앞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거의 붙습니다. 뒤에 덜 붙어요. 근데 거의 붙는 것이지 다 붙는 건 아니에요. 거의 붙어요. 이제 몇 명 안 됩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앉으라. 그러니까 앞으로 앉으라.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침 튀기는 거를 많이 맞을수록 붙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됩니다. 자,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단독도 85, 공동도 85인데 단 100 있기는 있어. 하지만 조금만 참을 걸. 하필이면 왜 밑에 걸 봤을까, 그죠? 단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광명은 무조건 수도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방 내려가서도요, 일단 도시 지역 빼고요. 읍면 지역. 무슨 지역? 읍면 지역은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읍면 지역, 도시 외 지역이죠. 읍면 지역은 한마디로 그냥 군 단위 지역의 시골의 시골. 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배구를 하게 되면 15제곱미터 큰 건데, 한 작은 방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거실이 넓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만큼 핵가족보다 대가족화 되는 지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넓게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세대수가 좀 줄어들겠죠. 왜? 분양이 잘 안 늘 거 아니에요, 도시적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원칙 얼마인데? 원칙은 85 이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100가지.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요, 원칙 85 예외 100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그러면 일반적으로 85인데 규모 그러면은 100가지. 규모는 규모. 규모는 최대 100가지 가능하다.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거기 쌍가로 5번 있죠. 5번에 있는 그 위에 거 첫 번째라고 쌍가로 6번 얘기입니다. 6번 얘기. 이럴 때 같이 그러니까 5번과 6번 같이 합쳐서 같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은 이 국민주택은 건설은 누가 하느냐? 과연 누가 하냐?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쌍가로 5번에 있어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그러니까 주택법상 공공시행에는요, 딱 여기 네 놈만 나와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한 번 더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얘네들은 당연히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건설해야 더 신뢰가 갈 겁니다. 그 민간은 못하냐? 안 그래요. 2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민간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 국가, 지자체, 재정. 국가 뭐요? 지자체의 재정. 세금. 재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택 도시기금이에요.
주택 도시기금의 뭡니까? 얘는 재원을 뭐요? 지원받아. 그 내용이 거기잖아요. 그죠? 1번 됐고 2번 국가지자체 재정.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지원. 뭐 재원 좀 안 써도 돼요. 여기 있는 돈 있죠? 여기 있는 자금. 가서 말이니까. 자금. 얘를 뭐요? 얘를 똑같이 뭡니까? 요걸 지원받아. 얼마든지 민간 사업 주체도 시행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 민간 다 가능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 조정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쌍가로 6번에 거기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죠. 1번 단독주택은 그 바닥 면적 있죠.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읽어봐요. 자, 지하실 또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마당 끝에 있는 창고, 본 건축물 같이 붙어 있는 안에 있는 것은 포함시키는데 분리된 창고, 분리된 차고, 분리된 화장실.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있는 화장실 말고 밖에 있는, 그죠? 현관문으로 나오는 밖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지하실도 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하실인데 가로 안에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 만약에 지하실을 일반 그냥 쓰지 않는 창고 등등이면 빼는데 거실로 사용한다면 주거전용 면적에 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이 뜻이 가로안이 포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제외 속의 제외니까.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죠? 그리고 2번은 뭐냐? 공동주택은요, 중요합니다.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그러면 단독은요,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는 건축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외벽의 중심선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중심선인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은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 이것도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가령 단독이다.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다. 외벽에 이렇게. 그랬죠. 단독. 공동. 단독은 당연히 그냥 건축법상 똑같이 외벽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고요. 공동은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이거요. 똑같이 단독 현재 면적에도 85제곱미터이고 공동도 85제곱미터를 한다면 어느 게 더 큰 거야? 그렇죠. 공동이죠. 공동은 내부까지가 85고 얘는 중심선까지니까 실제로 내부까지는 85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인데 단독 가게 되면 뭔가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산정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작고요. 벽 중간까지 안 보고 안쪽까지만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면 공동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민영주택, 민영.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여기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뭡니까? 민영이에요. 근데 저를 보세요.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하면은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왜? 국민주택도 얼마든지 자원 지원받아갖고 민간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8번 읽어주시고요. 8번, 9번 읽어주시고요. 10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진도 나가면 할 겁니다. 좀 할 것이고요. 주택 조합 마찬가지고요. 진도 나가면서 볼 것이고요. 주택 단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항상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
대지만 조성하는 계획 항상 두 개가 나와요. 자, 승인받아 주택과 그 부대에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까지 다 줄 거세요. 다 줄 거예요. 처음부터 토지를 말한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 정의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에 시설로 분리된 나눈 것이죠. 각각 분리된 토지는 줄 거예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 1, 2, 3번 일단 묶으세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큰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를 내가 10개 동을 짓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택단지잖아요. 그렇죠? 단지인데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요. 그죠? 이때는 각각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요? 예. 만약에 이게 하나다. 아파트 상가가 여기 있다. 여기 없어요. 야, 너 상가 가서 통닭 한 마리 사와라. 철도 지나가 거기다가 애가 안 들어와. 갔다 그 얘기야. 그때는 각각 따로 여기도 그러니까 앞 상가 다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건설해 안 해? 안 하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쪽이 철길이에요. 이쪽이 뭡니까? 고속도로예요. 또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할 수 없는 곳이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안 된다. 그는 따로 각각 또 있어요. 가운데 폭이 얼마? 20m 이상인 일반 도로예요. 그 다음에 8m 이상인 도시군 계획. 아직까지 여기는 도시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예요. 도로.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별개로 온다. 여기서 숫자를 바꿔냅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서 20m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각각 별개로 온다. OX. 틀렸어. 틀린 거야. 맞잖아요. 20m인 20m는 8m 이상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거 넣는다니까. 이해됩니까? 네. 만약에 20m 이상 틀리면 20m인 맞는 겁니다. 그렇죠? 뭐뭐인, 뭐뭐 이상,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한재가 10초밖에 안 되잖아, 10초밖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여러분들이 지금쯤 보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한 달 끝나는데 한 번 다 보고 난 다음에 진짜 어렵다. 공부하기 전에는 아휴 저거 뭐 대충 한 3년 하면 되지. 해보니까 3개월이 아니라 3년도 3년. 그 정도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앞에 있던 그 부동산 하는 아줌마 보면은 별로 그냥 낮게 봤는데 해보니까 이제 우러러봐. 위대해 보이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위대하다 보지 말고요. 딱 보기에는 내가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여. 아이고, 뭐 저런 아줌마 됐는데 뭐 나라가 못돼. 이렇게 오히려 넘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보이는 저 사람은 내가 나은 거죠 보이거든. 그럼 저런 사람 됐는데 나라고 못되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되니까. 근데 물어보세요. 몇 년 만에 됐습니까? 보통 평균이 3년이에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 1년. 1년 만에 붙는 겁니다. 1, 2차 동시에 해야 거의 붙습니다. 거의. 1차만 하는 분들이 좀 붙지만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1, 2차를 동시에 공부하다가 1차 하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붙는데, 왜냐면 학개론에 공법 문제가 작게는 2문제에서 한 5문제가 나와요. 공법 문제만.
다행히 요번에 28회 때 안 나왔어요. 한 문제 안 나왔어. 그 전에는 5문제 나왔어요. 공법 문제가. 그러니까 이 공법 문제가 공법 40문제 안에 나올 때는 그럴싸하게 문제답게 나오지만 요게 학교로 나올 때는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1, 2차를 동시에 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붙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1차만 하는 분들은 그게 쉬운지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 처음 보는 건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 2차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다가도 2차가 너무 어려워. 1차 준비 안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1차 공부를 위주 많이 넓히되 2차 시험까지 시험은 철학하게 되기는. 그래가지고 에이 2차 안 해. 해가지고 1차만 보는 것보다 그래도 시험 보자. 이래가지고 붙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일단 그때까지는 좀 이제 놀러 가는 걸 좀 줄이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친구 만나 놀러 갔지만 올해는 공부하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생활 패턴이 똑같으면 어떻게 가냐고. 그죠? 한 3번 만날 거 한 번만 만나고. 그죠? 술 먹을 거 3번 먹을 거 한 번만 먹고. 놀 거 3시간 놀 거 1시간 놀러 해가지고 이제 올해 맞게 한 다음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놀러 가요. 그때 정규 만나가지고 강원도 가든 울릉도 가든 어디 가든 그때 놀러 가자고 얘기해. 아시겠죠?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때는요 합격하면 좀 불안해. 자, 합격하면 양면 그때 놀러 가세요. 친구를 해가지고 경기도 서해안 해가지고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해가지고 전국 일주에 그냥 정말 해봐요. 하는데 20일이면 딱 끝나. 차를 끌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고속버스 타건. 그러니까 제주도 가지 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제주도 빼면 우리가 도가 몇 도죠? 8도. 그러니까 8도 유람하는데 20일이면 딱 끝나요. 내가 해보니까 알아요. 며칠 동안? 20일 동안 뭐예요? 8도 유람한다. 그래서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도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며칠 동안? 20일 동안 어디 유람해요? 8도 유람하자. 어떻게? 자동차를 끌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알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간 얘기할 때는 공부 얘기지 노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자 13번과 14번 묶으세요. 부대 시설, 복리시설은요 묶어가지고 잘 나와요. 부대가 뭐냐 한마디로 줄거예요. 주택에 딸린 시설입니다. 1번이 제일 잘 나오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 도로고요. 2번에 건축설비도 있고 3번에 1번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까지만 줄거세요.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복리시설은 뭐냐? 주택단지 안에 앞에 시끄러워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데요. 자, 1번 일 중에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입니다. 이거는 입주자를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입주한 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와 복리 있죠? 두 가지를 구분시키는 거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기반시설 뭐 됐고요. 16번 기간. 자, 기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17번의 간선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등이 있는데, 자, 17번의 간선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있죠? 방금 16번에 있는 이러한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안만 동그라미 안.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동그라미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다가 전기, 가스, 공사하면 뭐 하냐고요. 밖에 있는 시설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플러스 밖. 이게 바로
간선시설입니다. 공구는 망치가 아니고, 망치가 벤치가 아니고 지역 개념이에요. 109, 209입니다. 뭐라고요? 109, 209, 309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크게 짓고 싶은데 너무 넓은 거야. 한 20개 동을 해야 돼. 그러면 한 5년, 6년 걸릴 것 같아. 그럴 바에는 반 나누자. 반 나눠가지고 이쪽을 우리가 이제 109라고 하고, 이쪽을 209라고 하고, 얘를 먼저 시작합니다. 하고 나중에 얘를 이어서 합니다. 이때 나눌 때는요, 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단지를 하면 1단지, 2단지 그런 얘기잖아요.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도로로 해요, 도로로. 뭐라고요? 도로. 얼마 이상? 최소? 그렇죠. 최소 6m 이상 도로로서 109와 209를 구분을 시켜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법은요, 건축 허가 받죠. 그냥 그래요.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뭘 받아요? 승인 받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전부 다 동시에 받겠죠.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109를 먼저 하고 209를 나중에 하겠다고 싸잡아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 109를 먼저 공사하고 2년 이내에 209 합니다. 그럼 당연히 착공신고는 같이 안 하겠죠. 얘가 먼저 하겠죠. 착공신고도 별도로 다르겠죠. 그러면 공사가 얘가 먼저 완공되겠죠. 그러면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입니다. 그럼 사용 검사도 따로따로 받겠죠. 그냥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에 받지만 착공신고도 별도로, 사용 검사도 별도로. 그만하는 거야. 그게 파란 거. 착공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 1번에 6m 이상이고요. 이 나누었을 때 각각 얼마 이상인가요?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각각 공급별로 최소한도로 해도 300세대 이상입니다. 근데 전체, 요 뒤에 나와요, 뒤에.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전체는 최소 얼마? 그렇죠. 전체. 최소는 6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입니다.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요, 주택은, 안방이 있습니다. 보통 주택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주인 세대죠. 살고 있고, 뭐, 옆방이든, 뭐, 건너방이든, 뒷방이든,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전세금 월세로 세놓잖아요. 세. 보증금 얼마에 받잖아요. 건너방, 옆방, 뒷방, 2층 받잖아요. 이럴 때, 다른 세대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그 주택은 하나고 등기부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 들어온다 해가지고 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형태로 공동주택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수도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서울이다. 32평형이다. 아까 25.7평 있죠. 근데 이거를 32평 하면 안 되지만 32평 형자 붙이면 돼요. 형. 이해됩니까? 아파트 가보세요. 아직까지 우리가요, 봐요. 원래는 만약에 32평이다. 32평 쓰면 걸립니다. 왜? 25.7평이기 때문에. 근데 25.7 쓰면 사람들이 작아 보여.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세요. 32평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비싸나 해놓고 가로 열고 85제곱미터 이래 해놨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자세히 가면 요만하게 보여.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아파트도 현금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32평형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거실 있고 안방 있고 중간방 작은 방 있잖아요. 이럴 때 전세로 혼자 살고 싶어도 들어가게 되면 그 방을 전체 다 새로 놓잖아요.
주인이 안방에 살고 작은 방 큰 방 내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잖아요.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아파트를 그렇게 짓자고 얘기해요. 꼭 원룸처럼 아예. 그죠? 거실이 하나 있다면 뭐 방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면 원룸 구조랑 똑같아. 안에서는 먹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새를 놓게 되면은 전부 다 안 놔도 나 혼자 살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 딱 하게 되면은 n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세대 구분형인데 이것도 각 세대별로 전부 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고 그냥 전체 하나만 있는 거, 있는 거. 자, 책 봐요. 줄 겁니다. 1번. 줄 거요.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뭐라고요?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당연한 거죠. 없는 여기 있는 없는입니다. 어차피 등기부 하나거든요. 하나고 각 방마다 세를 주는 것 때문에 구분 세대가 안 되죠. 할 수 없는 주택으로 된 공동주택인데 1번, 2번 읽어주시고요. 3번 보시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전체가 9개 동이면은 3개 동까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3분의 1이니까 30%가 아닙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4번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무조건 3분의 1 세대수소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까지 아파트 짓는데 근데 저기 109동하고 110동은 세대 구분형이래. 그거 분양 받아가지고 난 돈이 많아. 난 내가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그 분양 받아가지고 전체를 뭉텅이 세주지 말고 뭐 한 3칸 4칸이면 세주고 나는 혼자 살아. 난 할머니야. 그럼 그거 사가지고 하나는 내가 쓰고 다른 방들은 세를 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나 이혼했어. 혼자 살아. 하나 쓰고 나머지는 내가 남자야. 그러면 여자야. 그러면 남자들만 세를 주고 주는 겁니다. 혹시 알아? 걸릴지? 하여튼 간에 까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쩍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거기 1번 같은 내용을 좀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에 세대수와 관계없이 뭐라고요? 하나의 세대.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의 세대란 말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요하죠. 다 중요해야 돼.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 법이 생긴 지 한 5, 6년 좀 됐는데, 처음엔 인기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냐면, 이 뜻이죠. 쉽게 말하면, 원룸 촌에 가면, 원룸들이 특히 수도권 가면 싸진 않아요. 지방은 좀 싼데, 보통 보증금 500, 1000에 월세 작게 한 4, 50에서 막 7, 80 하잖아, 좋은 데는. 근데 그렇게 비싸니까, 그러면은, 원룸 구조로 만들 때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한 동을 지어가지고 모든 세대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세대수는 원룸처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먼저 지을 때 얘는 일단은 300세대 미만까지밖에 안 돼요. 299죠.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럼 얼마까지? 원칙 85 최대 100까지 가능하죠. 일단 여기까지 그래요. 근데 여기 어디형입니까? 도시형이니까 어디가 가능해요?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자, 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됨을 요걸로써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럴 때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자, 원룸형이 있고요. 두 번째, 단지형이 있습니다. 자, 원룸형은 우리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인데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원룸형 구조야.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연립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세대인데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뭐라고요? 원룸형이다. 그 얘기죠.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거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100% 다 요겁니다. 이거요. 이거야. 남들한테 나 아파트 사라 하거든요. 진짜 아파트예요. 집에 놀러 가도 돼? 절대 안 되죠.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 아파트 한 동 내지는 작은 거 두 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뭐라 그러죠? 입구에 써 있습니다. 크게. 도시형 생활지 써 있어요. 써 있던 얘기예요.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로 구조로 살아야 좀 더 보기 좋고, 아시겠죠? 일단 세 개 다 가능하지만 아파트 형태로 많이 짓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단지형은요, 단지형은 아파트는 안 됩니다. 왜? 현재 일반 주택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전부 다 단지형입니다. 왜? 단지형은 일반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1단지, 2단지. 그죠? 같은 아파트인데 1단지는 단위가 100단입니다. 101동, 102동. 2단지는 201동, 202동. 3단지는 301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현재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립과 다세대는 단지형으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안 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원룸 주택 하게 되면 다세대 한 동 딱 지어가지고 짓는 경우 있지, 단지형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형으로 하나, 아파트는 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연립하고 다세대만 가능하다. 아파트 없습니다. 이럴 때, 자, 원룸형은요, 원룸형은 말 그대로 아파트 들어가기 전 구조는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원룸촌에 가면 원룸 구조 면적이 85될 만큼의 방이 크지 않잖아요. 왜? 무슨 형이 때문에? 무슨 형이에요? 원룸형이니까 말 그대로 원룸형에 맞게끔 하라 그 말이죠. 그때는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돼요. 얼마까지? 50. 요겁니다. 그래서 원룸형 보시면 그게 일단 동그란 1번이에요. 면적이 50 이하. 니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원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룸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니은 독립된 주거이고요. 욕실, 부엌 다 있고요. 디귿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공간, 원룸이고요. 하지만 면적이 30 이상이면 뭐라고요? 두 개, 즉 투룸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30 이상일지라도 원룸으로 하여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투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리얼 지하층 하지 말아라. 아파트 지하 안 하죠, 그죠? 그리고 2번과 3번 묶으세요. 이게 바로 단지형. 단지형이 뭐겠다고요? 연립하고 다세대입니다. 몇 개 층이죠? 자, 저를 보세요. 원래는 몇 개 층까지 가능해요, 두 개? 4개층인 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4개층인데, 얘는 4개층인데, 심의 거쳐서
몇 계층까지? 5계층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혹시 살면서 야 저거는 연립인데 왜 5계층이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 얘기예요. 일반 주택은 안 돼 집안.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얘는 면적 규정이 없네요. 없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85죠. 얘는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5제곱 원룸형은 뭐라고요? 원룸은 얼마까지? 50이에요. 원룸. 이게 원룸인데, 이게 영어로 원룸인데, 이게 저기 경상도 가면 원룸이 안 그래요. 따라서 온룸. 온룸인 50. 온룸. 걔네네. 얼마요? 50. 온룸, 50. 경상도에서 발음 못하는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못해. 아까 하나. 부산 가면 쌀 못해요. 쌀. 따라해봐. 쌀. 그래. 아 죽겠어 진짜. 안 돼 그게. 꼭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자 그다음에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에는 뭡니까? 여기 일반. 도시형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형 플러스 일반 주택은 안 됩니다. 안 돼. 저를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101동이다. 근데 101동은 일반, 102동은 도시형. 돼요, 그거는. 근데 하나의 건축물 안에 몇 층까지는 일반, 몇 층까지 도시형.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온룸형만 돼. 1번만. 아시겠죠? 원룸형일 때만 됩니다. 원룸형 플러스 85제곱미터, 요거 제곱, 2가 아니고 85제곱미터 있죠?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주택은 가능합니다. 85 초과하는 대형 주택 하나. 그 대형 주택은 일반 주택이니까 원칙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형 주택인 85 초과하는 거 하나 플러스 원룸형 주택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잖아요. 내가 이거 한 299세대를 지어놓고 내가 건물주인인데 난 여기에 살면서 내가 관리할래. 그럼 최소한 주인은 좀 넓은 집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죠? 다시 한번 얘가 뭐죠? 다른 말 하면 주인 세대야. 그죠? 주인 세대는 85초가 1세대. 나머지는 전부 288은 온룸. 아시겠죠? 온룸. 됐죠? 그리고 반드시 주인이 산다는 보장 없으면 그것도 세대를 내도 돼요. 그것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줄에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 있죠.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왜니까 일반 주택은 원래 안 되지만 됩니다. 언제냐? 용도 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지역. 준주거나 상업지역일 때는 오로지 단지역 말고 원룸형 플러스 일반 주택 가능합니다. 3번은 뭐냐? 3번은 저를 봐요. 도시형끼리도 단지형과 원룸형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번. 도시형끼리도 단지형과 원룸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건강 친화형 이런 것들 나중에 전체 보도록 하고요. 장수명은 뭐냐? 한마디로 오랫동안 장수명 주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100년 주택. 100년 동안 끄떡없는 주택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현재 세종시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9년도에 아마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짓고 있어요. 한번 지으면 100년 동안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재건축 안 됩니다. 절대 100년 동안 안 돼. 100년 동안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트 살면서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루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는 안 됩니다. 재건축 안 돼요. 얼마 동안? 10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24번 공공택지인데요. 공공택지. 줄 그세요. 택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1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1번 국민주택 건설사업,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고요. 6번 도시개발사업인데 줄 거예요. 공공사업 시행자가 민간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입니다. 거기 민간 시행자 들어가면 안 되고 환지 방식 안 되고 또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X, 정비법상 정비사업 S, X. 그 다음에 오로지 수용 사용이지 환지 방식 X. 그 다음에 공공이지 민간 시행자 X. 자, 7번은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 사용입니다. 환지 방식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거 있죠? XX.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틀리게 합니다.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번 리모델링. 리모델링. 여러분들요, 건축법 시간에 배웠잖아. 건축법 시간에. 잠깐만. 어떻게 안 읽었나? 여러분들, 자, 건축법 펴보세요. 용어 정의 파트. 건축법 용어 정의 파트 맨 앞에. 건축법 맨 앞에. 용어 정의 파트에서 쌍가로 12번. 아, 넘어갔고 내가. 뭐가 뭡니까? 리모델링 보이죠? 어? 읽지 않았구나. 그죠? 보시면, 자, 리모델링이 뭐냐?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뭐 하거나 대수선도 리모델링입니다. 아시겠죠?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도 리모델링이고 일부 증축도 리모델링인데 건축법상은 대수선은 배웠지만 일부 증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신증 개재할 때 배웠죠. 그죠? 하지만 주택으로 오면은 그거 보세요. 25번 리모델링 나오잖아요. 똑같죠. 그죠? 1번 대수선 나오죠. 그죠? 저를 봐요.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1번 대수선. 저를 봐요. 요거는 1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를? 10년 뒤에 나오는데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몇 년 경과? 10년만 경과해도 할 수 있지만 밑에 2번 일부 증축은요 1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15년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건물이 이래 있는, 우리 배웠듯이 이래 있는데 증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로 올리든 옆으로 늘리든 따로 부속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든지 간에. 그죠? 근데 일반 건축물은 다 됩니다.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물 딸랑 한 게 있는데 용적률 합법상 위로 올린다. 그죠? 위로 올리면 우리는 얘는 수직 증축이고요. 옆으로 더 뗀다. 그 얘는 뭐요? 수평 증축입니다. 다 돼요. 얘는 뭐 부속 건축물이니까 별도 하나 짓는다 하면 돼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공동주택은 수평이 어려워요. 101동, 102동이잖아요. 옆에다가 늘려 하기가 어렵잖아요. 늘리면은 좁은데 그 다음 동을 다시 띄울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하던 수평, 별도로 부속 건축하기도 어려워요. 땅덩어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위로 올리든 옆으로 늘리든 부속 건축이든 간에 일단은 일부 증축한다는 얘기는 세대수를 늘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는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수직으로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이라 부르는 겁니다. 책 봐요. 그러면 2번 사용검사일 주택법이고요. 두 번째 줄에 건축법상 건설했다면 사용승인이죠. 그죠? 건축법상 적용받아서 사용승인 받아서 공동주택을 건설했던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고 싶든 간에 몇 년 경과? 15년. 대수서는 10년이죠. 15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얼마? 30%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30% 이내. 가로 안에 85 미만은 84까지죠. 그죠? 얼마요? 45. 그러니까 84와 85는 엄연히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보면 대부분이 85지만은 등본에다가 84로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혜택 더 주려고. 아시겠죠? 85 이상은 얼마라고요? 30%까지. 내가 살고 있는 면적의 30% 이내까지. 84 미만은 얼마요? 40% 이내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면적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번. 그 면적 중에 바로 세대수의 15% 이내입니다. 세대수가 우리가 1000세대야. 그러면 그 면적 범위 안에서 뭐라고요? 150세대까지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한다. 일단 증가하니까 뭐라 불러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수직으로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다만 수직으로 증축한다 뭐라 불러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이럴 때 1번 최대 3계층까지밖에 안 돼요. 15층이면 18층. 예를 들어 20층이어도 23층이죠. 자, 3계층 이하에서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했으면 정했어요. 기억.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 2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줄거세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보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을 것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 26, 27 전부 다 뒤에 나옵니다. 나오고요. 28, 29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한 5분간만 쉬었다가요. 뭐 한 30분 정도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